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시누이 자랑을 입이 닳도록 했습니다. 시누이는 늦둥이로 남편과는 6살 차이이고 아주버님과는 8살 차이가 났는데 아들만 있던 집안에 딸이 태어나서 귀하게 자랐다고 했어요. 남편은 시누이 자랑을 자주 하곤 했는데요. 말도 마. 우리 부모님이 딸을 낳고 싶어서 셋째를 엄청 바랐는데 안 생기더래.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다는데 생각지도 않게 생긴 거지. 엄마가 노산이라고 걱정을 많이 했다는데 그래도 꼭 낳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노산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 더 큰 문제라니? 무슨 문제? 그게 할머니가 태몽을 꾸셨다는데 태몽에서 시꺼먼 돼지가 나왔다잖아. 뭐? 돼지? 그럼 아들 꿈 아니야? 내 동생 태몽도 그런 비슷한 돼지 꿈이었거든. 맞아. 딸을 원했는데 시커먼 돼지가 나왔다고 하니까 사실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대반전을 일으키고 우리 민영이가 태어난 거야. 그랬으니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 그러긴 했겠다. 셋째도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딸이 태어났으니까 진짜 좋았겠다. 그럼 집안이 완전 축제 분위기였지. 할머니 말로는 딸이지만 보통 내기가 아닐 거라고 했대. 그리고 역시나 할머니 말처럼 보통 내기가 아니긴 해. 왜? 엄청 까탈스럽고 그런 거야? 글쎄, 이걸 까탈스럽다고 해야 하나? 좀 예민하다고 해야 하나? 암튼 일반 여동생들과는 많이 달랐어. 그래서 가족들이 더 예뻐하고 말이야. 근데 자기랑은 잘 맞을 것 같아. 뭐래. 아무리 잘 맞아도 시누이랑 올케 사이는 멀고도 먼 사이거든? 남자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난 자기랑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 착각인 건가? 만나기만 하면 시누이 칭찬을 하는 남편이 못마땅했기에 남편 말을 곱씹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랑은 잘 맞을 것 같다니? 그건 무슨 의미야? 그게 사실은 형수님하고 상극도 그런 상극이었거든.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무슨 뜻이야? 자기네 가족들은 잘 모르겠지만 딸이라고 엄청 오냐오냐 키웠으니 며느리인 자기네 형수님 입장에서는 거슬릴 수밖에 없겠지. 물론 우리가 결혼하면 나랑도 부딪힐 게 불을 보듯 뻔하고 말이야. 자기네 형수님은 집도 어마어마하게 부자라며 아버지가 의사라고 하지 않았나? 오, 맞아. 그래서 서울 강남에 집도 해오고 그랬다며. 그런데도 시누이가 텃세를 부리면 나는 그냥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야? 제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도 내 입장이 돼서 잘 생각해봐. 집안에 공주님으로 자랐고 가족들이 다들 오냐오냐 키웠는데 어느 날 생판 모르는 여자가 오빠의 아내라고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그게 왜?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한다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도 있잖아. 내가 얼마나 못마땅하겠어? 그냥 내 앞날이 너무나 걱정이 될 뿐이야. 제가 땅에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자 그제서야 제 마음을 이해한 것인지 남편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자기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 동생이 귀하게 자란 건 맞지만 가족들이 오냐오냐 키우진 않았어. 내가 말하는 귀하게 자랐다는 말뜻은 오냐오냐 키웠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늦둥이를 낳다 보니까 이런저런 교육도 받으러 다니시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거야. 우리 키울 때랑은 또 다르게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 얼마나 노력을 하셨냐 하면 할머니도 같이 교육에 참석을 하셨을 정도였어. 뭐? 무슨 교육을 받아? 전반적인 육아 관련 교육이었는데 늦둥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노력이셨지. 그래서 우리 민영이는 버릇이었거나 그렇진 않아. 그건 내가 장담할게. 남편이 주먹까지 불 끈진 채 저를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편의 말을 쉽게 믿지 못한 채 마음속에 의심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 친구 중에도 늦둥이로 태어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이기적이라고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하는 말을 쉽사리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항상 시누이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은 절친 주연이를 만나서
하소연을 했어요. 나 사실 걱정거리가 있는데 말이야. 걱정거리? 혹시 정수 씨랑 무슨 문제 있어? 내가 그거 말고는 걱정거리가 뭐가 있겠어. 하긴 원래 결혼 앞두면 다들 걱정거리 생기고 그런다고 하더라. 정수 씨랑은 뭐가 문제인데 결혼식 준비?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우리 회사 사람 중에는 결혼식장 때문에 파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그 결혼식장이 뭐라고 그 난리를 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나도 그냥 결혼식장 그런 게 문제였다면 좋겠는데 나는 조금 더 복잡해. 정수 씨한테 늦둥이 동생이 있다고 했잖아. 그건 이미 다 알고 만난 거잖아. 그렇긴 한데 최근에 들어보니 정수 씨네 형수님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 말을 하던 중 제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주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수 씨 형수님이라고 하면 너한테는 예비 형님이 될 사람이잖아. 근데 그분은 집도 엄청 부자고 그렇다며 그런데도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거야? 쪼만한 게 보통 내기가 아닌가 보다. 혹시 빛나처럼 그런 거 아니야? 빛나 걔도 늦둥이라 집에서 공주처럼 자라서 완전 이기적이잖아. 난 보다 그런 별종은 진짜 처음이라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빛나가 누뚱이에 대한 이상한 선입견을 씹어주긴 했어. 진짜 해도 너무했잖아. 난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랑은 잘 안 맞아서 예비 신우이랑도 엄청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되더라고. 들어보니 신우이가 더 밉상인 경우도 많다고 하고 말이야. 그치만 정수 씨가 괜찮다고 했다며. 자기 동생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 우선 만나보고 결정하면 되지. 가끔 보면 넌 걱정을 사서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만나보고 결정해. 라는 주연이의 말에 우선은 만나보고 결정하기로 했고 몇 달 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옷차림에 많이 신경 쓴 듯해 보였거든요. 사실 철이 없을 것이라고 홀로 단정지었던지라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며 예의를 갖췄다는 확신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주버님과 형님이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신우이 옷차림을 보던 형님이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 그 옷차림은 뭐예요? 어디 면접이라도 가는 거예요? 큰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신우이가 형님에게 쏘아붙이자 형님이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간단하게 식사하는 자리에 옷차림이 너무 우스꽝스러우니까 그렇죠. 큰언니는 첫인상이라는 것도 모르나 봐요.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자고로 어디서든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비 새언니도 잘 갖춰 입고 왔는데 우리도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진우이가 형님 옷차림을 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진우이 말이 들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던 것이 그날 형님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온 상태였거든요. 물론 크게 문제될 건 없겠지만 형님에 대한 첫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진 건 사실이었어요. 반면 신우이는 나이에 비해 어딘지 모르게 기품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말투부터가 형님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암튼 두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지라 집안 분위기가 얼음장 같아졌고 시어머님이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손님 초대해놓고 뭐 하는 거야? 식사나 하자. 그냥 괜찮은 호텔에서 하면 되지. 굳이 힘들게 음식을 하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호텔 음식을 많이 안 드셔봐서 그러나 본데 유명 셰프들이 하는 음식들이라 맛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하긴 예비동서도 경기도에 산다고 하는 거 보니 그런 음식들 많이 못 먹어보긴 했겠네. 그럼 음식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강남 사는 사람들은 진짜 자주 가는 곳이거든.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살면서 그런 편협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제가 놀란 눈빛으로 형님을 바라보자 신우이가 뭐라고 하려고 입을 움찔거렸지만 시어머님이 급히 신우이를 말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가씨랑 형님은 앙숙도 그런 앙숙이 없는 것 같더라. 말도 마. 오늘은 자기가 있어서 민영이가 참은 건데 한마디도 안 주고 말대꾸해. 근데 엄마 아버지도 민영이 편이긴 해. 형수님이 강남 산다고 부심이 어마어마하거든. 내가 봐도 그런 것 같긴 하더라. 근데 형님이 연상이라고 했지. 오, 자그마치 4살이나 연상이지. 그러니 민영이가 말대꾸할 때마다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 암튼 둘이 같이 있으면 집이 시끌시끌하다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있긴 해. 근데 난 형님보다는 아가씨랑 조금 더 맞는 것 같긴 해. 거봐, 내가 뭘 했어. 우리 민영이는 아주 정상이라니까. 오히려 외동으로 자란 형수님이 더 큰 문제라니까. 외동이 모두 그런 건 아니야. 형님 성격이 조금 모난 것 같아 보이긴 했어. 부족한 거 없이 자란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 라며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는데요. 부잣집 외동딸이 왜 그러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뒤부터는 시누이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형님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눈앞이 캄캄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제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자 남편이 조용히 입을 뗐어요. 워낙 부자라 우리 집에 자주 오고 그러지도 않으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그래도 명절이랑 집안 행사 때는 봐야 할 거 아냐. 근데 원래부터 말을 그렇게 심하게 했던 거야? 그래서 민영이랑 허구한 날 말다툼이지 뭐. 사실 민영이랑 형수님이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우리가 민영이를 말리고 있는데 그런 걸 그냥 넘기지를 못해서 꼭 둘이 말다툼을 하더라고. 근데 형수님이 우리 집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니까 민영이도 발끈하는 거야. 근데 오늘 보니까 아무래도 민영이가 당신 편에 설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형님을 제외한 시댁 가족들은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는데요. 특히나 시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배려심 많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봉투에 100만 원과 직접 쓴 손편지를 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시누이가 아직 대학생이었기에 너무나 큰 돈임에 틀림이 없었으니까요. 글솜씨도 어찌나 좋던지 편지도 잘 쓴 모습에 비행기 안에서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선물과 함께 받은 돈을 돌려줬는데요. 시어머님이 기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냥 받아도 그 돈이야말로 우리 민영이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야. 이래봬도 우리 민영이가 매달 과외에서 돈을 꽤 벌거든. 오빠들 결혼식 할 때 직접 번 돈으로 하고 싶다고 열심히 모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받아도 돼. 그래도 너무 큰 돈이에요. 아가씨가 직접 번 돈이라고 하니까 더 감동이네요. 이런 말하기 좀 창피하긴 한데 저는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안 해보고 맨날 용돈 받기 바빴거든요. 아가씨를 보니 너무 창피하다는 생각만 드네요. 다들 그런 거 아니겠니? 우리 딸은 속에 능구렁이가 들어있는 것 같다니까. 근데 난 너한테 더 고맙구나.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아니지. 마음 써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잖니. 난 너처럼 마음 써주는 사람이 더 편하고 좋더구나. 시어머님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고 있었는데요. 시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뗐습니다. 그러게 누구한테도 똑같이 100만 원 했는데 이상한 말만 하던데. 라며 시누이가 피식 웃고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형님이랑 아주버님 결혼할 때 축의금 때문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거야? 말도 마. 그때 진짜 가족 모두 시겁했잖아. 라며 남편이 잠시 양미간을 찌푸리다가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남편 말에 의하면 형님과 아주버님 결혼식에도 시누이가 과외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모은 100만 원을 축의금으로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형님이 시누이에게 말했다네요. 아가씨, 혹시 제가 부자라 선물 좋은 거 사오라고 100만 원이나 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가씨 수준의 100만 원은 좀 큰 돈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선물을 좋은 걸로 사오라고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좀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만큼 돌려받을 줄 알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요. 큰언니는 매사 왜 빚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순수한 마음으로 줬다 그 말인 거예요? 가족들끼리 대가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큰언니가 그런 말 할 때마다 많이 낯설고 그러니까 말 조심해줬으면 좋겠네요. 시누이가 정색을 한 채 말을 하자 형님이 비웃듯 다시 입을 열었다네요. 그럼 아가씨 주려고 사온 이 백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큰언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 언니는 집도 부자라면서 왜 그렇게 꼬인 거예요? 꼬이다니요? 내가 뭐가 꼬여요?
가족끼리 꼭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제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그리고 저는 그런 명품백 관심 없으니까 안 주셔도 돼요. 대학생이 그런 백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명품백 맨다고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품격 있게 하는 법을 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돈만 많다고 해서 다 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아가씨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면서 지금 저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다면 나이를 떠나서 배워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과 시누이가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봤다고 하네요. 남편 말을 듣던 제가 놀란 채 외쳤습니다. 뭐? 형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암튼 우리 집에서는 형수님 그냥 내놨어. 그냥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형수님 뭐라고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형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되긴 한데 뭔가 꼬여도 단단히 꼬인 사람 같더라고.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점 한동안은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아버님 생신을 맞이해서 시댁에 다 같이 모였는데 가족들이 형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님이 음식을 준비해서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미리 가서 음식을 도왔고 식사 준비가 되자 형님이 들어오며 투덜댔습니다. 그냥 외식하자니까 왜 굳이 고생을 사서 하시는 거예요? 우린 서민이라 그런 비싼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집밥이 편해서 그런 거잖니. 시어머님이 형님 들으라는 듯이 말을 꺼냈고 입이 대빨 나온 채 형님이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먹어봐야 맛을 안다니까요. 글쎄다. 난 뼛속까지 서민이라 아무리 먹어도 맛을 모르겠더구나. 그리고 이런 서민들이 사는 집에 굳이 올 필요 없다. 불편하면 안 와도 된다. 시어머님이 쐐기를 박듯 말을 하자 형님도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시어머님이 한 소리 한 뒤로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누이가 뒷정리를 했고 남편과 저는 시누이가 가져다주는 그릇들을 받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팔짱을 끼고 제 옆에 서더니 형님이 말했어요. 우와, 동서는 설거지를 많이 해봐서 내공이 쌓였나 보다. 엄청 잘하네. 나는 평생도록 이런 일 안 해봐서 조금만 해도 허리가 아프더라고. 우리 집에서는 가사도우미 이모가 다 하거든. 네?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제가 황당하다는 듯이 대답했는데요. 배려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형님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충격을 받은 채 형님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던 순간 언제 나타난 것인지 시누이가 맞받아쳤습니다. 큰언니는 나이가 많아서 벌써 신경통 그런 게 온 게 아닐까요?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설거지를 조금만 해도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제 친구 중에도 부잣집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젊어서 그런지 배낭 메고 여행도 잘 가고 집에서도 설거지도 잘만 하고 그러던데 큰언니는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요. 부잣집 외동딸도 나이는 못 속이나 봐요. 내가 아가씨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나서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참다 참다 말하는 건데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나 봐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과일은 큰언니가 먹고 다 먹은 과일 접시는 작은언니한테 주던데 언니가 먹은 건 언니가 치워야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작은언니한테 넘기더라고요. 그거야 동서가 설거지를 아주 즐겁게 해서 준 것뿐이에요. 내공이 쌓여서 그런지 엄청 잘하잖아요. 언니야말로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게 내공이 쌓여서 하루하루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큰언니 혹시 친구는 있어요? 친구 한 명도 없죠? 아니다. 돈 보고 달려드는 친구는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며 시누이가 형님에게 쏘아붙였고 형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뛰쳐나갔습니다. 형님이 나가자마자 시누이가 제게 사과했습니다. 작은 언니 기분 많이 나빴죠? 죄송해요. 나머지는 제가 치울 테니까 가서 좀 쉬고 계세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큰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언니도 가서 쉬세요. 나머지는 작은 오빠랑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둘째는 이리 와라. 우리 민영이가 설거지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하거든.
시어머님의 말에 제가 쭈뼛거리며 주방에서 나왔는데요. 시어머님이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하다가 물었어요. 우리가 딸을 아주 잘 키우긴 했어. 아주 든든하다니까. 시집가서 개념 없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지? 아, 네. 진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형님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가씨는 진짜 똑 부러지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말이야. 혹여나 늦둥이라고 막절할까 봐 얼마나 고심해서 키웠는지 모른다. 자식은 귀할수록 때론 더 엄하게 해야 할 때도 있거든. 오냐오냐 받아주기만 하면 누구처럼 천지분간을 모르고 날뛴다니까. 시어머님이 현관문을 노려보며 다시 중얼거렸는데요. 형님은 가족들과 융화되지 못한 채 겉돌기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형님은 만날 때마다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지만 마치 대변인처럼 시누이가 나서서 맞받아쳤고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형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감흥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느 금요일 저녁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얘, 내가 포도 보낸 거 잘 받았지? 포도가 진짜 맛있더라. 근데 3박스나 왔는데 뭘 그렇게나 많이 보냈어. 2박스는 시댁에 가져다 드려. 시댁에? 사돈 처녀가 포도 좋아한다면서. 그거 내 친구가 직접 농사 지은 건데 아주 좋은 것들로만 골라 보낸 거야. 사돈 처녀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니 고마워서 더 챙겨주고 싶다니까. 엄마가 너무 자주 보낸다고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했단 말이야. 우리 딸 예쁘게 봐주시는데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래. 내가 앞으로도 더 보낼 테니까 사돈 처녀 마음껏 먹으라고 해. 알았어. 꼭 전달할게. 라며 다음날 포도 상자를 들고 시댁으로 갔는데요. 우리가 도착하고 얼마 뒤 아주버님 혼자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 여기 혼자 오는 거 네 처가 엄청 싫어한다면서 혼자 웬일이야? 오늘 처가댁 다녀왔는데 장인 장모님이랑 그 사람 다투고 난리도 아니었어. 지금 집사람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어서 답답해서 왔어.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시어머님이 놀란 채 되물었는데 순간 아주버님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주버님 말에 따르면 사돈어르신 2분, 그러니까 형님의 부모님과 형님 사이가 많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깥 사돈어르신이 의사시다 보니 형님에게 반드시 의대에 진학하라고 했지만 삼수를 했음에도 의대에 진학을 못했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온갖 구박이란 구박을 다 받던 중 의사 사위를 보기 위해 맞선을 봤지만 그마저도 잘 안 돼서 그나마 학벌 좋은 아주버님과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시켰다네요. 형님은 간신히 인서울대학을 졸업했던 반면 아주버님은 서울대를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손주를 보면 의사를 시킬 생각이었던 모양이었어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서울대를 졸업했기에 손주에 대한 기대도 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도 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병원을 계속 다녔지만 임신 소식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안사돈 어르신이 폭발한 채 노발대발했던 모양인데요. 너무나 흥분을 했던 나머지 안사돈 어르신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말까지 새어나왔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이어가던 아주버님이 놀란 채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어요. 이건 나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지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오늘 장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집사람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뭐? 친자식이 아니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럼 입양을 했단 말이야? 2분이 임신이 안 되다 보니까 고민했던 모양인데 생판 모르는 남을 입양하려고 하니 불안하셨나 봐. 그래서 형님네 자식을 입양했다고 하시더라고. 형님네 자식이 4명이나 됐다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니까 집사람 할머님이 서로서로 좋지 않겠냐고 설득했다나 봐. 근댁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더래.
그러다 보니 자식을 거둘 형편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 결국 큰 집에 집을 하나 해주고 데리고 왔던 모양이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가능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사람도 눈칫밥 먹고 자란 것 같아.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혼비백산에 있었는데요. 아주버님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하는 행동 보니까 집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아니, 안 사돈이 뭘 어떻게 했는데 그래. 그냥 뭐 괜히 데려왔다는 말도 막 하고 이래서 유전자는 무시 못한다는 말도 하고. 뭐? 그게 정말이야? 어, 보고 있으면 좀 안 됐기도 하고 그래. 오늘도 임신이 안 됐다는 말을 듣자마자 장모님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 집 네 처 명의로 된 거 아니었어? 장모님 명의로 된 건데 이번에도 시험관 잘 안 됐다고 하니까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 자식을 안 낳아봐서 그런지 모성에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 세상에나 부모가 자식한테 어쩜 그럴 수가 있다니. 그러니까 말이야. 암튼 우리 그곳에서 나오기로 했어. 나와서 맘 편하게 작은 집이라도 하나 구해서 살까 해. 집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게 낫긴 하겠다. 사람 마음이 불편한데 그까짓 돈이 뭐가 중요해. 정 급하면 우선 여기 들어와서 살던지. 시어머님의 말에 시누이가 펄쩍펄쩍 뛰었지만 시어머님이 시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안쓰러워서 그래. 혹시 알아? 잘 가르치면 좀 바뀔지. 엄마,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엄마가 자식을 셋이나 키워보니 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주 중요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안쓰러워서 그래. 그 눈치밥을 먹고 자랐으니 하루하루 얼마나 바늘방석이었겠어.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더니 참 이해할 수가 없네. 그 뒤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당분간만 학가에서 살자고 잘 설득을 했던 모양인지 시댁에 들어왔는데요. 형님 부모님이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악담을 쏟아부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시댁 가족들로 인해 형님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부모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시어머님은 형님에게 억지로 집안일을 시키거나 잔소리를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형님이 조금이나마 집안일을 할 때마다 폭풍 칭찬을 했습니다. 가령 형님이 밥상 놓는 것을 도와주기라도 하면 시어머님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반찬을 참 가지런히 잘 놓았네. 역시 똑똑해서 그런지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잘하는구나. 라며 폭풍 칭찬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끼리 식사를 하던 중 오이김치를 먹던 형님이 말했어요. 어머님, 오이김치가 아삭한 게 너무 맛있어요. 그래? 맛있다고 해주니까 마구마구 힘이 솟는구나. 앞으로도 엄마가 맛있는 음식 많이 해줄 테니까 많이 먹어. 알았지? 시어머님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새어나오자 순간 형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조용히 눈물을 닦아줬는데요. 자라면서 맨날 눈칫밥만 먹었는데 요즘은 눈치를 안 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들 제 편인 것 같아서 안심도 되고 그래요. 아가씨랑 동서한테 말 함부로 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저랑은 다르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서 질투가 났어요. 제가 못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동서, 진짜 미안했어. 아가씨, 며칠 전 선물 준 거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비싼 것도 아닌걸요. 저한테는 명품백보다 더 좋은 선물이었어요. 형님이 눈물을 훔치고는 배시시 웃었는데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여서 우리 모두 마음이 짠했답니다. 한 달 전 형님의 임신 소식에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고기를 굽는 형님의 모습을 보며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전부 맞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 차를 마시던 중 부모님께 연락이 왔다고 형님이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부모님이 그이한테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시부모인데 불편하고 그러진 않은 거니? 아니요. 전혀 불편한 거 없고 손주 태어나면 많이 도와주실 거죠? 제가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서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가 옆에 있으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가씨처럼 바른 사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형님이 눈이 부시도록 해맑게 웃는 모습에 가족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처음에는 그토록 얄밉기만 하던 형님이었지만 노력하는 모습에 가족 모두 응원하고 있답니다. 해맑게 웃는 형님의 모습을 보며 지나간 일들이 생각나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